안녕하세요. 울산문화예술회관 도슨트 박선지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개관 이래 미술,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수집하여 문화예술회관 소정품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전시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미술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원로 작가들의 작품부터 회관 기획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기증 작품들까지 울산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또 미래인 보석 같은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의미 있는 전시입니다. 코로나19로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기 문화예술회관 소정품전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전시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전시는 울산문화예술회관 1, 2, 3 전시장에서 총 7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작품은 울산 출신 서양화가 차일환 작가의 작품 4월의 휴식입니다. 작품 전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인물 군상을 표현한 반추상 회화 작품으로 이 작품의 완성을 위해 작가는 수많은 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살펴보면 면분할로 이루어진 인물들과 향토적 소재인 소와 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군상 뒤에는 산등성이가 표현되어 있어 농촌 풍경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86년 제작된 유화작품으로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작품입니다. 그리고 1995년 서양화가 차일환 유작전을 통해 기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차일환 작가의 작품으로 작품 제목은 흰색과 흰색입니다. 작품 전면에 보이는 성과면은 반복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모노크롬의 영향을 받은 단색조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출품 작품으로 1978년에 제작, 1997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최혜성 작가의 화입니다. 가로 280cm의 와이드 화면 가득 펼쳐진 컬러의 향연은 이미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스스로 평화지향적 성향을 가졌다고 언급할 정도로 작품 전면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휴머니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학과 말, 오른쪽에 상단까지 이르는 사슴, 부엉이를 통해 인간과 교감하는 깊은 내면 세계를 상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단순화된 부엉이 형상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요. 부엉이는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는 상징적 존재이며 한국의 전통 색채인 오방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생명순환을 표현한 작품으로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1995년 기증된 작품입니다. 서진길 작가의 백두산 천지와 빈손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초대 출품 작품으로 최혜성 작가의 작품과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1995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화면 가득한 겨울 백두산 천지의 웅대함과 청명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 빈손은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2006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경주 남산의 불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삶의 애환이 담긴 토속신앙을 비롯한 종교적 의미의 유적 및 불상들에서 역사적 보존 가치와 신라 사람들의 추구한 염원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드러나듯 불상의 일부인 펼쳐진 손이 보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인 무상을 의미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생하여서는 멸한다.
공술의 공수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 작가의 소는 유화 작품으로 향토적 이미지인 소와 일상의 풍경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필 또는 족필로 그 작품을 그려내는 구족 화가의 작품으로 장애 화가의 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된 한국구족회화 열린전을 통해 기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후천성 내성마비 장애를 지닌 작가가 전신을 가누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한적한 농촌 들녘을 걸어가는 소와 농부의 모습에서 어떠한 고뇌와 역경도 끝없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민석 작가는 서울 출생 족필 화가로 1996년 개인전을 비롯한 초대 단체전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였고 본 작품은 18살에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표현을 향한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응대 작가의 어라 어허 달구야라는 작품은 울산의 비구상 부분을 대표하는 작가로 원로화가 초대전을 통해 2007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삼천백호 여백전의 연작 중 한 작품으로 절제와 율동성이 함께하는 쉼과 수용의 미학이 보여집니다. 본 작품은 100호 크기의 대작으로 화면 전체에 위치한 명과 컬러는 각각 독립되어 있대 공간을 가로지르는 나이프 자국은 자유로운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구상 및 추상회화가 주는 무언의 화면은 규정된 정답이 없기에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절실한 요즘, 작품 속 색감과 무한한 표현 행위의 반복이 주는 편안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작가의 유화 작품 바다 간절곶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나무 작가로 알려져 있는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울산 시민들에겐 친숙한 지역 명소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풍경화 작품으로 작가는 2006년 무렵부터 감정이 살아있는 그림을 모토로 캔버스를 자연의 풍광을 향해 근접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품 전면에 거칠고 빠른 붓자국과 물감의 질감이 현장 사생의 생동감을 잘 드러내고 있고 대자연을 직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전면구도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울산의 대표 해돋이 명소인 간절곶의 풍경이 현장 사생을 통해 사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동주 이영상 작가의 서예 작품 유어예입니다. 1997년 개인 기증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공자의 말씀 중 한 구절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거어덕, 덕을 근거로 하여 의어인, 사랑에 의지하며 유어예, 예술에 논이러라. 유어예는 예술에 논이러라 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전달하기에 탁월한, 간략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필력은 동주 이영상 작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빈 김숙례 작가의 서예 작품 새천년을 꿈꾸면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을 기념하여 기획한 새천년 울산서예 초대전을 위해 주문 제작된 작품입니다. 최혜성님의 시를 옮겨 쓴 작품으로 화려한 색채의 작품은 아니지만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한글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속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울산 시민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선바위입니다. 이 작품은 이창락 작가의 선바위로 2006년도에 제작 기증된 수채화 작품입니다. 이창락 작가는 1975년 개인전과 함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울산 지역 대표 원로 작가로 본 작품은 울산 지역의 대표 명소인 선바위를 수채화 특유의 맑은 투명성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수채화의 특성상 덧칠과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붓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채화만의 맑고 깨끗한 색채를 눈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다루 작가의 화려한 변신 그리고 이다루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비구상 작품으로 화면의 질감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화선지 위에 혼합 재료를 콜라주하는 방식을 표현 방법으로 이용하여 내면의 깊이가 드러나는 단색조 회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우연적이며 즉흥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다루 작가는 작품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시간의 흐름과 의식의 발전을 통해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제작한 이 작품은 2008년도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기증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최병문 작가의 허무적으로 연속 작품입니다. 최병문 작가는 현재 울산에서 비구상 및 추상 작품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사진 위에 채색을 하거나 물감을 떨어뜨리고 글자를 적는 표현 방법을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작품의 배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펼쳐져 있고 왼쪽 작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 쓰레기가 바닥에 버려져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다리 부분이 배경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 이미지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문구를 적어 놓음으로 자아를 상실한 인간의 소외감과 허무한 인간의 감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작품은 서예 두 점입니다. 두 작품 모두 한문으로 쓰여진 글자이지만 작가 특유의 필법이 비교되어 잘 드러납니다. 우전 박석종 작가의 서예 작품으로 상선약수는 화선지에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옮겨놓은 작품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본 작품은 2018년도 원로 작가 초대전 출품 작품으로 2019년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한편 중보 이종민 작가의 낙생은 그림 문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작가는 갑골문을 사용하였는데 갑골 문자는 중국 문명의 발생지에서 시작되어 한자의 기원이 되기도 한 문자로 주로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종민 작가는 갑골 문자로 낙과 생을 쓰고 낙자를 나무로 형상화하여 열매와 잎이 달려있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데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 작품은 작가의 글 그대로 삶의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2004년 젊은 작가 릴레이 개인전을 통해 기증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보실 두 작품은 사진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출력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홍양원 작가의 울산 언양은 흑백 사진 작품입니다. 화면 중앙에 우뚝 선 나무와 배경을 이루고 있는 하늘이 인상적인데요.
공간적 깊이감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젤라틴 실버 프린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젤라틴 실버 프린트는 고전 인화 방식으로 암실에서 인화하여 더욱 흑백의 깊이와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뿌려진 흑백의 점들은 회화적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본 작품도 2017년도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기증되었습니다. 반면 이태열 작가의 기원원은 디지털 출력 방식을 통해 인화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 문화, 종교 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작품은 한국적 춤, 신앙, 종교를 주제로 촬영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이 작품은 종교적 시선이나 개인의 바람을 넘어선 인간의 바람을 향한 행동과 고요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작품에 비해 더욱 선명한 이 작품은 2018년도 원로 작가 초대전 출품작으로 2019년도에 기증된 작품입니다. 본 작품의 제목처럼 하루빨리 전시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소장품전 전시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